고요. 다음 저희 리지또님 만나보겠습니다. 동국 SNC 정부의 정책 발표 매각급의 정책이 나오고 나서 변동 요즘에 컸는데 SNC를 들어가신 가격대가요 4,300원이세요. 비중 30%입니다. 매매를 하고 계신 거를 보니까 어제 일부 시세 차익을 남기고 익절 조금 하셨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런 지금 상태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거예요. 김정수 전문가님. 잘하고 계신데요. 어제 익절을 하셨는데 그래도 비중이 30%신 거 보니까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상태에서 아마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0%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물량들? 요거는 성장 산업은 아니죠. 일단 풍력 쪽이니까 신재생. 네. 근데 제가 나쁜 의견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 주식 투자할 때 빅사이클 중심에 있는 기업 좀 투자하자라고 하면서 5G 많이 추천드렸었고 5G? 네. 그다음에 바이오제약 많이 추천드렸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진단키트 쪽 순환매로 해서 한 2, 3주 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쪽이 저는 메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구 SNC 같은 이런 업체들이나 OCI 같은 업체들, 그러니까 태양광이 됐든 이제 풍력 쪽 관련된 업체가 좀 됐든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당연히 나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상극에 있으니까. 근데 이 기업은 예외예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짚고 가면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산업군과 상극에 있으니까 당연히 나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화학주는 전 되게 나쁘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몇 년 동안. 근데 네. LG화학은 제가 별도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화학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걔는 전기차, 배터리, 2차 산업이라는 섹터가 있으니까 네.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주가 밸류가 높아야 된다. 화학 섹터로 분류가 되어 좀 떼어놓는 거죠. 네네. 그리고 동국 S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관련된 업체, 특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칼라 강판 쪽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보면 되거든요. 칼라 강판. 그렇죠. 네.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드타워 같은 거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12개에서 한 13개 정도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잘 나갔었을 때를 보게 되면은 그 언제 잘 나갔냐면 유가가 이제 고공행진 막 갔었을 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돼 가지고 오바마 정권 때 막 이거 했었을 때가 이제 잘 했죠. 갔었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이 기업이 좀 일을 저지릅니다. 이제 DK 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된 윈드타워 관련된 부분 냅둬도 이제 잘 되니까 이제 저기를 건드는 거예요. 칼라 강판 쪽 관련된 쪽을 건드는 거죠. 칼라 강판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매출의 지금 절반이 그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속을 썩이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재해 섹터에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3월 2일부터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건 뭐냐면 네. 바이든의 조 바이든 이제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 뭐 환경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국 SNC나 이제 태양광 쪽 관련된 그런 쪽 그린 쪽 투자 관련된 부분보다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하는 이런 좀 사람인데 이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의료제약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뭐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동국 SNC한테 좀 다가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2016년도 때 인수 잘못했던 그 기업이 지금 2020년도까지 지금 얼마 속을 썩였습니까? 1년, 2년, 한 3년 넘게 썩었잖아요. 거기 있던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쇄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흐름이 나온 게 솔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솔리드가 5G 업체인데 작년도에 솔리드 시세가 별로 안 났어요. 선인시스템도 작년도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다른 이제 5G 관련된 업체에 비해서. 네. 왜냐면은 이유가 선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장비 관련된 섹터이긴 하지만 전체 매출의 5, 60%가 통신장비 관련된 매출이었고 25에서 35% 정도 해당하는 매출이 이제 그 IT 섹터 영향을 받는 매출 비중이 있다 보니까 다른 뭐 오이 솔루션이나 KMW나 HFR나 이노와이어나 이런 주식이 대시세가 터졌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었거든요.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장비로 분류가 되었었지만 동국 SNC처럼 기업을 인수하나 잘못해가지고 펜텍을 잘못 인수해가지고 네. 이거를 3년 동안 통신 장비에서 벌어들인 돈을 여기서 다 이렇게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 장비 업황은 되게 좋은데 얘네가 인수 잘못해가지고 왔었던 이런 악재 요인이 희석되니까 솔리드가 이제 작년도에 되게 못 갔던 거죠. 근데 그게 작년도 3분기에 딱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4분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지연되다가도 요번에 이제 투자 쪽 간다고 하니까 미국 쪽 관련된 이슈 나오니 그러니까 이제 그
씻었다는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를 떨구고. 그러니까 동국 SNC가 딱 그런 꼴이에요. 작년도 솔리드랑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DK동산 잘못 인수하고 나서부터 그걸 분기 때마다 계속 적자를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면 이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좀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보게 되면 그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보면 2,100억에서 3,800억 늘어났고, 매출이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152억에서 256억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요 시점에 이제 DK동산 잘못 인수하는 바람에 3,800억에서 3,679억으로 이제 매출은 고만고만한데 영업이익 반토막 났잖아요. 2018년도에는 적자가 났고 영업이익이.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 2, 3년 동안 이제 발생됐던 그런 부분들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게 쌓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괴롭혔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오랜 시간 지나면서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오니까 그 모멘텀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건 뭐 전체적으로 제가 동국 SNC에 대한 좀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네. 뭐 어찌 됐든 이런 요인 때문에 저는 이제 나쁘게 매도 의견을 못 드립니다. 일단 요 말씀 좀 드리겠고 4,300원이면은 싸게 들어가셨는데 30% 정도 좀 들어가셨는데요. 일단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니까 직전 고점이 7,220원인데 물론 이제 11월 달 되면은 이제 뭐 트럼프 대선. 대통령이 네. 이기든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든 잘 모르겠지만 전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풍력 관련된 섹터 쪽에서는 이 주식이 베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제가 함부로 매도 의견을 못 주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저희 진단 남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뭐 밑에 지지 가격도 얘기해줘야 되겠는데 네. 위쪽으로 뚫려 있는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함부로 매도 의견 못 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종목은 1등 종목을 잘 고르셨다고 하니까 잘 갖고 보세요. 네, 모멘텀은 여러 가지 풍부한 종목이라는 평 저희 받아봤습니다.